Thank you all for supporting me and standing. We can take it back. We will do it, yeah. We will kindly ask if they can have a look at it. And their family, obviously, we're very grateful for their safety. 사실은 평양북도 영변입니다. 와.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북한이 제 반쪽 고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고요. 네. 제가 2005년도에 처음으로 제가 단동이라는 데를 갔을 때 앞으로 북한과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을 갖게 되면서 앞으로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17번이나 가셨잖아요. 네. 왜 그렇게 많이 가셨나요? 제가 북한에 가기 위해서 저희가 여행사를 하나 만들었었습니다. 조선 사랑 여행이라 해가지고 조선의 자연을 보고 또 조선의 또 사람들을 만나고 문화를 경험하는 여행. 그래서 제가 17번을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여행사로 해서 가게 되었고요. 네. 마지막 여행, 저한테는 18번째 여행 때 제가 억류되게 되었죠. 도대체 18번째 방문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길래 17번째까지 괜찮았는데 그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제가 18번째 방문했을 때 제가 실수로 컴퓨터 외장 하드 드라이브라는 거를 반입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하드 드라이브 안에는 서방 언론들, 특별히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만든 북한 취재 동영상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뭐 꽃제비 아이들이 쓰레기 더미를 뒤진다든지 이러한 영상들이 나오면서 그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런 불손한 것을 무슨 목적으로 갖고 들어왔느냐 해서 제가 억류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그들이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관광으로 갔지만은 네. 사실상은 선교 목적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를 저희한테 하면서 네. 반국가 모략 행위 또 국가 전복 행위를 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기도하고 예배로 우리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제가 도대체 왜 기도의 힘도 안 믿는 분들이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안 믿잖아. 그랬더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았지 않겠느냐. 우리 망하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냐. 해서 결국은 그거 자체가 국가 전복을 음모를 이제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믿지 않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기도했는데 분명히 우리 망하라고 기도했으니까. 그러게. 며칠 동안 억류당하신 건가요? 제가 2년하고 5일입니다. 제가 2년하고 5일입니다. 너무 어려워. 그래서 735일 735일. 그곳에 있었습니다. 네. 영유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시. 케네스 배시는 4월 적대 행위를 했다는 이유 때문에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노동교화 15년형이 어떤 건가요? 네, 교화소에 갔더니 외국인 특별교화소라 그래가지고 지키는 사람 한 3, 40명이 되는데 제가 유일한 죄수였습니다. 네,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야말로 미국놈 처음 왔다고. 예, 선교사하고 목사지 미국 사람이지. 근데 말이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들을 좀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아침 6시에 기상을 해서 한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 6일을 나가서 이제 노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가서 이 밭에 가서 밭일도 좀 하고 혼자? 네, 예. 그 콩도 좀 심고 빗매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나중에는 돌도 좀 나르고 뭐 이런 석탄도 좀 이렇게 좀 재를 나오면 부시기도 하고 그것을 밭에다 뿌리기도 하고 뭐 하수구 공사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중노동이나 할 수 있는 중노동들은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사람하고 어울려서 하는 게 아니라요? 저 혼자. 죄수가 한 명이었던 거죠? 제가 있었을 때는 당시에 제가 유일한 재수였고요. 네.
제가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2명 내지 3명이 따라 나와서 총을 차고 저를 지키고 있죠. 고문은 안 하던가요? 네, 저한테 특별하게 특별한 다른 고문 행위는 가해지지 않았고요. 하지만 노동교화형이라는 것은 제가 가서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아, 일을 하는 거죠? 노동 교화형 15년이면 이제 무기징역, 사형 다음이 이제 그거기 때문에 최고형을 받은 것인데 일단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국내인하고 외국인은 차별을 두거든요. 근데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외국인이 이제 비공개 상태로 잡혀간 경우에는 다 고문하고 다 때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케네스 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개된 사람이고 언젠가 소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절대로 고문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해서 악감정 가지게끔 안 하게 해줍니다. 그렇죠. 나중에 언젠가 예. 나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나갈 사람과 못 나갈 사람을 확실하게 구분해가지고 못 나갈 사람은 철저하게 고문도 하고 별짓 다 합니다. 쪽 간수분들하고 아무래도 좀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시고 네, 통하니까. 이게 좀 친하게 되거나 네. 또 무슨 얘기를 또 이렇게 많이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나중에는 뭐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되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보기 때문에 물어봐요. 저는 남한은 도대체 얼마나 잘 사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남한에는 보통 뭐 자기 집이 있거나 전세나 월세 개념으로 아파트 같은 데 살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 대학 보내고 뭐 집이 차는 한두 대씩은 다 있고 그리고 뭐 해외여행도 1년에 한두 번씩 다닌다 했더니 야, 그거 말이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니 어떻게 통행증은 어디 있어서 이렇게 다닐 수가 있고 돈은 어디 있어가지고 해외여행까지 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그분들이 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남한의 경제 규모가 북한보다 40배나 크다고 하면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너무나 거기 계신 분들은 우리 남한 실정을 모르고 또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은 우리는 또 북한 실정을 너무 모른다. 그것을 제가 그곳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도 그 중에 저는 패밀리 늘 그 가족은 그리웠을 것 같은데 그게 제일 힘들지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제가 가족들이 제일 보고 싶었을 때는 아마 집에 갈 뻔했는데 못 갈 때. 그래서 아마 곧 해결될 거로 생각했는데 해결되지 않을 때. 그럴 때가 가장 어려웠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가족들이 보내온 편지와 또 사진들을 이제 계속 보게 되죠. 첫 6개월 동안은 제가 일부러 사진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약해질까봐. 예, 그래서 아마 마지막 1년 정도에는 거의 뭐 매일같이 가족들 사진을 보고 또 제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자포자기하지 않고 또 우리가 견뎌낸다면 네. 언젠가는 다시 만날 것이다 이 생각을 하게 되었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풀려나가시게 된 거죠? 11월 8일 날 아침에 인터뷰를 한다고 저를 데려갔는데 가보니까 제가 그 이제 특별 사면을 받게 됐다는 얘기를 그때 들었죠. 예, 그래서 조금 기다리다 보니까 미국 그 사절단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자리에 앉고 조금 있으니까 김원홍 국가보위부장 당시에는 그분이 이제 군복을 다 입고 들어오셔가지고는 이제 특별 사면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김정은 최고사령관 명령 전달식이란 걸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미 공민 뭐 배준호 범죄자 배준호를 특별 사면에 대하여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쭉 이제 얘기를 쭉 읽어가면서 나중에는 2014년 11월 6일 김정은 최고사령관 이렇게 이제 해서 저를 이제 보내주는 그런 절차를 하게 된 것이죠.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그때는 뭐 아직도 이것이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됐었고요. 그때는 보면 이제 비행기가 미국에서 이제 큰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카라고 크게 써 있는 큰 전용기가 왔었어요. 야. 예, 그래서 비행기가 거기에 보니까 한 30명 이상의 사람들이 저를 데리러 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때는 너무 고마웠었고 또 죄송하게 됐었죠. 그 비행기를 올라타고 이제 가족들이 있는 이제 미국 땅에 내려서 제 가족들이 제가 내리는데 이제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는 이제 알게 되었죠. 예, 지금 저는 지금 사는 삶은 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풀려났지만 그곳에 아직도 풀려나지 못하신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삶 자체가 다 덤으로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